혹은 모두를 위한 디자인인데 이 글은 있잖아. 자세하게 정보 전달하는 설명문이야. 설명문. 설명문의 목적은 정보 전달을 통한 이해야. 이해. 설득하는 거는 논설문이고 이해시키는 건 설명문인데 이건 이해시키는 거이기 때문에 설명문이라고. 정보를 전달했어. 그러면 그 정보는 객관적이고 논리적이고, 객관적인 정보, 즉 누구나 맞다고 하고 틀림이 없는 걸 전달하면 그게 이제 설명하게 되는 거야. 응? 틀린 정보를 전달하면 안 돼. 객관적인 정보를 전달해야 돼. 알았지? 그 다음에 이 구성을 보면 처음, 가운데, 끝 이렇게 3단 구성으로 돼 있거든. 이거 굉장히 논리적이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이 글은 설명문인데 정보 전달하는 성격을 띠고 있고요. 또 하나는 객관적이고요. 하나는 논리적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자, 본문 한 다음에 다시 이 글의 특징 알려주도록 할게. 본문 봐봐. 자, 처음 봐봐. 우리는 살아가면서 디자인이라는 말을 쉽게 듣고 또 말한다. 이 말은 디자인이라는 그 자체가 일상생활에서 많이 회자된다. 즉, 디자인이라는 말을 많이 듣게 되고 많이 쉽게 한다는 얘기는 그만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고 일상화됐다는 거야. 자, 그 다음에 뭐냐면 그만큼 디자인이 일상화됐다. 일상화됐다는 게 뭐야? 일상생활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뜻이 되겠지. 자, 그 다음에 우리나라는 세계 유수의 좋은 디자인 선정에서 다수의 수상을 기록할 정도로. 그럼 뭐냐면 세계 유수라는 건 되게 유명한 디자인 무슨 대회가 있어. 거기에 가면 디자인 대회에 출전해가지고 상을 많이 탔어. 그러면 디자인 실력이 좋다는 얘기잖아. 그지? 그리고 그 실력 좋은 사람들이 디자인 산업을 발전시켰어. 알았니? 그래서 디자인 산업이 굉장히 발전하였지. 그 말 한 거야. 자, 그 다음에 이제 디자인은 특정한 분야나 제품에만 국한된 게 아니다 라는 얘기는 모든 것은 다 디자인과 관련이 있다는 얘기가 되겠지. 그지? 기업 혁신과 국가 경쟁력에서 매우 중요한 핵심어가 되겠대. 그러니까 기업이 혁신하려면 디자인을 외면하면 안 돼. 국가가 경쟁력을 높이려면 디자인이 아주 중요해. 그 말하고 있는 거야. 그럼 여기까지가 처음, 중간, 끝에서 첫 번째 부분에 해당되는 거고, 무슨 얘기했어? 디자인이 일상생활에 굉장히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는 얘기를 한 거지. 그지? 그 얘기는 디자인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가 되겠지. 자, 그러면 본론으로 들어갈게. 이제 중간 부분부터 본론이야. 디자인은 보통 대량 생산을 전제로 하지만, 그렇지, 디자인 하나 하면 그것대로 물건을 만들잖아. 산업화 시대에 디자인을 하나 해놓으면 그 디자인에 맞춰서 대량으로 물건을 생산했어. 그러니까 디자인은 원래 대량 생산의 전제거든. 그렇다고 하여 모든 사람이 만족하는 디자인을 추구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지. 하나 디자인을 했는데 대량 생산을 했어. 모든 사람이 만족하냐? 그건 아니지. 그지? 어떤 사람은 정말 꼴보기 싫어.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 그지? 그러면 디자인이라는 것은 특정 집단인 일반인에 적합하도록 설계됐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특정 집단이라는 건 뭐냐면 그 디자인을 좋아할 만한 사람들을 위해서 만든 게 디자인이라고. 그러니까 그 특정 집단이 아닌 사람들은 디자인을 별로 안 좋아할 수도 있어. 알았니? 그 다음에 대부분의 디자인은 특정한 집단을 목표 대상으로 한다. 그러니까 특정 집단을 위해서 디자인을 하는 거야. 근데 특정 집단에 속하지 않으면 저 디자인을 마음에 들어 하지 않겠지. 자, 그 다음에 하나의 상품을 대량 생산하려면 많은 비용이 들어가므로 당연하지. 기업은 실패하지 않기 위해 목표 대상을 명확히 하여 그들에게 적합한 디자인을 하는 것이다. 흔히 말하는 타겟을 정해놓고 목표를 정해놓고 디자인하는 거야. 왜냐하면 실패하면 어마어마한 손해를 입게 되니까 타겟을 정할 수밖에 없어. 알았니? 네. 이를 위해 그 집단이 요구하는 기능과 좋아할 만한 양식에 관해서 방대한 조사가 이루어진다. 설문조사. 그 조사의 내용을 바탕으로 디자인을 하는 거야. 그 사람들이 그런 걸 좋아하니까. 그런 기능을 필요로 하니까. 이해되니? 그 다음에 이러한 과정을 통해 생산된 물건은 특정 집단에게는 큰 즐거움을 주지만,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잖아. 특정 집단 사람들은 요번 디자인에는 그 기능이 들어갔네. 그럼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로 나왔네. 그럼 좋아하겠지. 그지? 그렇지만 특정 집단이 아닌 그 밖에 다른 사람들은 저 나한테 맞지도 않아. 저 기능을 왜 넣은 거야? 그 다음에 저 좋아할 만한 스타일도 아닌데,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단 말이야. 자, 특히 장애인,
관절염 같은 만성적인 병을 앓고 있는 사람, 노약자, 보통 사람보다 키가 아주 작거나 덩치가 아주 큰 사람, 이 사람들은 특정 집단에 속하지 않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특정 집단에 속하지 않는 사람들은 특정 집단을 위한 디자인에 대해서 만족하지 않지. 오히려 불평, 불만 혹은 비판하겠지. 그치? 그 비판하는 사람들이 누군데? 소수 집단에 있는 장애인, 관절염 같은 만성적인 병을 앓고 있는 사람, 노약자, 보통 사람보다 키가 아주 작거나 덩치가 아주 큰 사람들, 예외적인 사람들, 특정 집단이 아닌 소수의 사람들은 그 사람들을 고려하면서 디자인한 물건은 좀처럼 찾아보기가 어렵다. 왜? 저 디자인을 해서 많이 팔려고 하거든? 많이 팔아야 되는데 쟤네들은 지금 말한 데는 소수잖아. 다수를 위한 디자인밖에 없다는 거지. 이해됐니? 디자인이 특정 집단, 여기서는 대다수의 사람들, 다수의 집단 구성원들을 위해서 목표로 삼고 디자인을 하기 때문에 소수 집단 사람들한테는 그런 알맞는 디자인이 나오기가 힘들다, 그런 얘기를 한 거야. 자, 그 다음에 모두를 위한 디자인. 여기 모두에 포함되는 게 누구지? 특정 집단은 물론이고 소수까지 노인이나 장애를 가진 사람도 사용하는데 불편하지 않는 디자인을 말한다. 노인하고 장애인이 바로 소수 집단이고 모두 속에 포함시키려고 하는 거지. 저렇게 노인이나 장애인 같은 소수 집단을 사회적 약자라고 하고, 사회적 약자도 편하게 쓸 수 있고 좋아할 만한 디자인, 이게 바로 모두를 위한 디자인이 되겠지. 자, 이 디자인은 처음에 장애인과 노약자 같은, 역시 사회적 약자야, 사회적 약자를 위한 복지 차원에서 시작됐대. 자, 특정 집단에 소속되지 않는 소수의 사람들, 소수 집단의 사람들을 위해서 디자인을 시작한 건 복지 차원에서, 복지, 알았니? 이 사람들의 기능과 뭐 이런 걸 다 배려하고, 이게 아니라 저런 사람들도 포함시키려고, 모두를 위한 디자인에 포함시키려고 복지 차원이야, 알았니? 그러나 지금은 좀 더 보편적인 의미인 모든 사람을 위한 디자인에 이라는 의미로 통용되고 있다. 그러니까 앞에서는 복지 때문에 그랬다고 하지만 지금은 그 차원을 넘어서 모든 사람을 위한 디자인으로 바뀌었다고. 옛날에는 있잖아, 이런 거지. 장애인, 노약자, 노인 이런 사람들을 의도적으로 배려하려고 디자인에 그런 것들을 포함시켰는데 지금은 그런 게 아니고 모든 사람을 위한 디자인으로 바뀌었다. 의미가 더 확대된 거야. 알았지? 개인이 사용하는 도구나 물건은 물론 공공시설 같은 환경으로까지 확대되고 있다. 그러니까 디자인이 옛날엔 개인한테 맞춰져 있었지만 지금은 공공시설에도 충분히 이용할 수 있는,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의 디자인으로 바뀌게 된 거지. 특히 공공시설이나 대중교통에서 이 디자인은 장애가 있거나 없거나, 특정 집단이거나 아니거나, 노인이거나 어린아이거나 남자거나 여자거나, 이게 다 소수란 말이야. 그러니 내국인이건 외국인이건 다 분리하지 않아. 전부 모두 똑같이 적용될 수 있는, 사용할 때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데 노력을 기울인다. 이게 뭔데? 모든 사람을 위한 디자인으로 바뀌었다는 얘기야. 알았니? 모든 사람을 위한 디자인은 분리하지 않는다. 즉 장애가 있건 없건, 노인이건 어린아이건 남자건 여자건 내국인이건 외국인이건 그런 거에 상관없이 모두 다 편하게 혹은 원하는 디자인을 만드는 게 모든 사람을 위한 디자인의 의미란 말이야 지금. 알겠지? 자, 그 다음 모두를 위한 디자인은 단지 사회적 약자만을 위한 디자인이 아니라, 이거는 첫 번째, 옛날에 복지 차원에서 이렇게 한 거고 지금은 보통 사람들에게도 보편적으로 유용한 물건과 시설과 환경을 추구한다. 보통 사람이 뭐야? 누구나야, 누구나. 알았지? 누구나 다 쓸 수 있는, 누구나 다 편하게 될 수 있는 그런 차원의 디자인이 바로 모두를 위한 디자인이야. 옛날처럼 무슨 복지 차원의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의도적으로 이런 게 아니라 모두를 위해서. 자, 이 디자인이 시작된 미국에서는 신체, 자 이거 봐, 분리잖아. 신체, 인종, 종교, 문화 차이에 따라 차별받지 않도록, 밑줄 쳐야지. 차별받지 않도록, 이게 모두를 위한 거야. 알았니? 규정하는 동등한 기회 정신이 보편화되어 있는데 라는 얘기는 우리보다 평등, 즉 차별하는 게 줄어들었다는 얘기지. 그치? 이러한 가치관이 디자인에도 적용된대. 즉 동등한 기회 정신이 디자인에 가면 모두를 위한 디자인, 신체, 인종, 종교, 문화 이런 거하고 관계없이 모두 다 동등하게 그렇게 사용하고 그렇게 원하는 게 바로 지금 말한 모두를 위한 디자인이고, 그게 디자인 처음에 차별되었던 마음이 평등으로 바뀌면서 그 평등하는 마음이 디자인에도 적용된 거지. 자, 그 다음 옆으로
긴 막대기 모양의 문 손잡이. 주로 옛날에 주로 쓰이던 동그란 문 손잡이. 우리 보통 방문에 있는 거. 손이 불편한 사람이나 악력이 약한 사람이 사용하기는 좀 힘들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가로로 막대기로 돼 있고 딱 누르면 병원에 가면 있는 그 손잡이 있지? 네. 그걸 말하는 거야 지금. 그러면 봐봐. 돌리는 손잡이는 손이 불편한 사람은 좀 사용하는데 불편하고 악력이 약한 사람도 돌리는데 힘들고 하지만 막대기, 긴 막대기는 뭐야? 이게 손으로 누르는 거니까 누구나 아무나 편하게 사용할 수 있잖아. 그게 바로 모두를 위한 디자인 개념으로 바뀐 거란 얘기야. 그 다음에 휠체어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지하철의 엘리베이터. 이것도 원래 엘리베이터는 건물로 올라갈 때잖아. 근데 휠체어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지하철의 엘리베이터. 이 말은 휠체어도 엘리베이터를 타는데 아무 문제가 없게. 그러니까 누구나 다 할 수 있지. 휠체어를 안 타면 안 타는 사람도 자유롭게, 타는 사람도 자유롭게. 이렇게 하는 게 모두를 위한 디자인 개념으로 바뀐 엘리베이터란 말이야. 알겠지? 근데 여기는 지금 리프트라 그래서 계단 옆에 난간이잖아. 손잡이. 거기다 이렇게 그 바닥에 이렇게 철판 놓고 거기에 올라가면 쭉 리프트를 타고 올라가거든. 그것보다 훨씬 더 유용하다, 쓸모가 있다는 게 바로 지하철의 엘리베이터, 휠체어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엘리베이터란 말이야. 그러니까 하나 더 발전된 거지, 그지? 자, 선생님 봐봐. 리프트가 없을 때는 리프트를 만든 게 모두를 위한 디자인이 될 수 있어. 그런데 사용하는데 불편한 게 있으니까 이번엔 휠체어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지하철의 엘리베이터로 모두를 위한 디자인으로 바뀐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그 다음에 횡단보도에서 파란불이 켜질 때 나오는 소리. 이건 뭐야? 소리를 눈으로 못 보는 사람들을 위한 배려잖아. 근데 일반인들도 그 소리를 듣고 이게 지금 건널 때도 아니다 확인할 수 있잖아. 그지? 그러니까 모두를 위한 디자인 되는 거지. 그 다음 공공장소나 대중교통에서 나오는 다국적 음성. 자, 다국적 음성 언어의 제약을 넘어섰잖아. 그러니까 다국적 음성이니까 이 나라 저 나라 말들이 다 나온단 말이야. 그러면 국적하고 상관없이 언어하고 상관없이 그 사람들이 모두 그 대중교통을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겠지. 이게 모두를 위한 디자인이라고. 여긴 예시를 나열하고 있지, 그지? 이런 디자인은 사회적 약자뿐만 아니라 비사회적 약자도 유용하다. 사회적 약자가 아닌 사람한테도 유용하지, 그지? 아까 지금 그랬잖아. 그 신호등에 소리를 갖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경우 사회적 약자 말고 정상인들도 그걸 유용하게 쓸 수 있다고. 알았지? 그 다음에 특히 대도시의 공공과 환경 부문에서 장애인이나 노약자, 외국인을 배려하는 디자인이 필수 요소가 되고 있다. 이 말은 앞으로 점점 더 모두를 위한 디자인이 점점 확대될 거다는 거야. 어디서? 대도시의 공공시설, 그다음 환경 부분에서. 그렇지? 마지막 모두를 위한 디자인의 원칙을 보면 이와 같은 특징을 잘 알 수 있다. 자, 원칙 한번 볼까? 첫 번째, 누가 쓰더라도 밑줄. 이건 차별하면 안 돼. 누가 쓰더라도 맨 끝에 공평하게 사용할 수 있는 거 밑줄. 이거 말한 거야. 그냥 공평한 거야. 두 번째, 다양한 밑줄 쳐. 다양한 생활 환경과 조건 밑줄 치고. 그 다음에 개인이 각자 선호하는 방식으로 사용 밑줄. 그러면 다양한 생활 환경과 조건에서도 개인이 각자 선호하는 방식을 고려했다는 얘기잖아. 각 개개인들. 그러니까 이것도 모두를 위한 디자인이겠지. 다음 세 번째, 사용하는 언어 능력, 지식 정도, 경험과 관계없이 밑줄 쳐야지. 사용자의 관계없이 간단하고 직관 밑줄. 그러니까 지금 중간에 거 빼고 읽으면 금방 알 수 있어. 알았니? 사용자 관계없이 간단하고 직관적으로. 간단하다는 얘기는 절차 이런 게 간단하다는 얘기고, 직관은 굳이 깊이 생각하지 않아도 알 수 있는 디자인이라는 뜻이야. 알았니? 그 다음에 정보 구조가 간단하고 여러 전달 수단을 통해 쉽게 동그라미 쉽게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이것도 역시 모두를 위한 디자인의 원칙이고, 그 다음에 잘못했다고 하더라도 밑줄 쳐. 원래 상태로 쉽게 돌이킬 수 있다. 복원이 가능하다. 그 다음에 자연스러운 자세로 사용이 가능하다. 밑줄. 그 다음에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다. 지금 선생님이 밑줄 친 것들이 대부분 뒤쪽에 있어. 그리고 앞쪽에 있는 건 누가 쓰더라도 이건 누구나 아무나라는 얘기니까 차별하면 안 된다는 얘기야. 다양한 생활인데 다양하더라도 다양한 개인들의 선호를 존중해주는 방식. 맞지, 그지?
그 다음에 사용자와 관계없이란 말도 나왔고, 그 다음부터는 전부 다 쉽게 정보를 쉽게 돌이킬 수 있고 자연스러운 자세로 사용 가능하고 누구나 접근할 수 있고, 이게 다 전부 다 모두를 위한 디자인의 원칙들이다. 알았지? 자, 그 다음에 턱 제거 한번 볼까? 턱 제거.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 환경을 위해서 턱을 제거했다. 턱이 있으면 뭐 어떻게 돼? 턱에 걸려서 못 넘어가는 경우가 있지. 뭐 일반적인 사람은 아니더라도, 알았니? 휠체어건 유모차건. 그래서 턱을 없앤단 말이야. 그러면 자, 이거는 누구를 위한 배려야? 아기 유모차를 타고 있는 미는 뭐 부모들이나 아기들, 그다음에 휠체어를 타는 장애우들을 위해서 턱을 없앤 거야. 그러면 정상인은 당연히 턱이 있든 없든 상관없으니까, 그러니까 모두 같이 누구나라는 말이 적용되겠지, 그지? 그다음에 버스 정류소 보행 환경을 침해하지 않고 버스를 기다리는 부담이 적은 그러니까 분리시켰단 말이야. 보행자하고 버스를 기다리는 사람이 분리가 되니까 서로 방해하지 않는 거야. 각자 보행자는 보행, 즉 걸어가는데 불편함이 없고, 버스를 기다리는 사람은 버스를 기다리는데 불편함이 없어. 그러니까 각자의 선호를 존중했다는 얘기지. 알았어? 동선을 한 거야. 자, 이해도 글로 갈게. 비싸지 않아야 하고, 당연하지. 비싸면 돈이 없는 사람은 못하니까 차별이지. 내구성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은 오랫동안 가야 돼. 잠깐 하면 안 돼. 알았니? 비싸진 않은데 잠깐 하고 조금 쓰다가 없어지거나 이러면 안 된다고. 알았니? 그 다음에 또한 품질이 좋고 신미적이어야 된다. 마음속으로 보기에 있잖아. 아름다워야 된다는 얘기야. 보기 좋아야 된다. 그 다음에 인체와 환경을 배려해야 하면 말할 것도 없다. 이건 당연한 거지. 인체에 해롭지 않아야 되고 환경에 해롭지 않아야 되고, 이건 당연한 거야. 알았니? 자, 마무리할게. 모두를 위한 디자인은 디자이너가 애정을 갖고 사람들의 지극히 평범한 일상생활을 관찰하고, 동그라미 잘 봐야 돼. 알았니? 디자이너가. 그 다음에 사람들이 인식하지 못하는 불편함을 점을 찾아내어, 동그라미 개선사항을 반영. 그러니까 디자이너는 모두를 위해서 디자인하려면 사람들의 각각의 어떤 생활 패턴이나 방식이나 이런 부분들 있잖아. 잘 관찰해야 된다고. 그리고 그 사람들은 잘 모르겠지만 제3자 입장에서, 디자이너 입장에서 불편함을 찾아내 가지고 그걸 개선할 수 있는 디자인에 반영시키는 거다. 자, 그 다음에 개성이나 상상력을 발휘하고 튀어 보이려는 마음보다는, 그럼 이거는 우리가 보통 디자이너들이 자기의 작품을 어떤 눈에 띄게 보이려고 아주 독창적이고 지나친 상상력을 발휘하는데,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야. 우선적으로 고려할 게 뭐야? 밑줄 쳐. 타인을 보살피려는 마음 자세. 이게 먼저라고. 그러니까 훌륭한 디자인보다 타인을 보살피려는 마음 자세, 즉 배려하는 마음,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소수, 아까 나왔잖아, 그지? 특정 집단이 아닌 소수의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마음에서 비롯돼야 된다. 그런 게 훌륭한 디자인이 될 수 있다라는 얘기. 여기 어떤 거에? 모두를 위한 디자인이 될 수 있다는 거야. 알겠지? 자, 그렇다고 이런 디자인이, 자, 이윤을 완전히 배제하고, 밑줄. 디자인이 이윤이 없으면 안 되겠지, 그지? 남을 돕는 일만 한다. 이건 아까 복지의 개념하고 비슷한데, 복지는 이윤을 창출할 수가 없어. 그러면 정말로 디자이너들이 뭔가를 만들어내는데 봉사, 기부하고 그런 것밖에 못하는 거잖아. 그거는 원칙적으로 디자인하는 사람의 어떤 직업적인 부분을 배려하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디자인을 이렇게 타인을 보살피는 마음 자세에서 비롯된다고 하더라도 이윤이 남아야 되고 있지, 그지? 그 다음에 이윤이 남는다는 건 디자인을 통해서 돈을 버는 거잖아. 그러니까 남을 돕는 일만 하려고 한다고 해서 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 이거는 돈을 받고 하는 일이고, 단지 돈이 먼저가 아니라 타인을 보살피려는 마음 자세, 모두를 위한 디자인이다. 이걸 먼저 생각하라는 뜻이야. 이윤을 포기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알았어? 그 다음에 모두를 위한 디자인 역시 사업적 가치가 큰 미래 산업 중에 하나이다. 그러니까 사업적 가치, 이윤이라고 아까 나왔지. 이윤을 창출할 수 있다는 얘기고, 크게 보면 불편한 사람과 건강한 사람 모두, 자, 불편한 사람은 소수고 건강한 사람은 다수, 특정 집단이고, 건강한 사람 모두를 위한 디자인이며, 작게 보면 나의 가족,
내가 속한 집단을 위한 보편적인 디자인이 바로 모두를 위한 디자인이다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야. 알겠지? 정보마. 네. 자, 이 글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설명문이야. 모두를 위한 디자인이라는 그 정보를 전달하는 거야. 그런데 개인적인 생각보다는 객관적인 내용을 정보 전달의 내용으로 삼고 있어. 그리고 처음, 중간, 끝 이렇게 3단 구성으로 아주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있단 말이야.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아까 턱을 없애는 것도 나왔지. 그지? 이렇게 그림, 이런 걸 시각자료라고 하는데 시각자료를 썼단 말이야. 시각자료를 쓰면 어떻게 돼? 내용을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다. 여러 가지 자료가 많으면 내용 전달이 쉬워지는 거야. 아까 그림 나왔던 게 턱을 없앤 거하고 버스 정류장과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는 사람과 보행자의 어떤 동선을 고려해서 서로가 각자 방해받지 않는 거, 이 그림으로 나왔잖아. 그런 것들이 모두 시각적인 자료고 이 설명하는데 아주 효과적인 자료에 해당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 그 다음에 독자들을 이해시키는 거니까 설명문은.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내용 전개 과정이 어떻게 됐냐면 처음 부분에서는 디자인이 엄청 일상적으로 중요하게 됐다는 걸 얘기하는 거고, 중간 부분 여기 이제 핵심이지, 그지? 근데 일반적인 디자인은 특정 집단에 초점을 맞춰 있는 거고, 그것보다는 모두를 위한 디자인이 필요하다는 얘기로 바뀌어갔어. 알았니? 그렇다고 해서 이건 주장하는 게 아니야. 모두를 위한 디자인이 나오게 된 것, 모두를 위한 디자인의 개념이 뭔지, 이런 실제로 사례가 뭔지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다. 여기 예시가 나오지. 예시 뭔데? 옆으로 긴 막대기 문손잡이, 그 다음에 휠체어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지하철 엘리베이터 사례야. 횡단보도 소리, 그 다음에 다국적 음성 안내, 그 다음에 턱이 제거되고, 그 다음에 교통약자를 배려한 버스 정류소 같은 경우가 실제로 모두를 위한 디자인의 사례가 된단 말이야. 알겠지? 자, 그 다음에 원칙도 지금 이렇게 중간에 원칙도 정리했단 말이야. 이것도 뭐 시각적인 자료라고 볼 수 있어. 알았니? 왜냐면 이거를 원칙을 보여줄 거 아니냐. 듣는 사람한테 이걸 보여줘. 그리고 밑에 턱 제거라든지 버스 정류소 이런 그림을 보여준단 말이야. 차트를 보여주고 그림을 그려주니까 시각적이라고 볼 수 있는 거야. 알았니? 자, 그 다음에 모두를 위한 디자인이 어떤 건지, 사례가 뭔지, 원칙까지 지금 얘기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중요한 게 모두를 위한 디자인이 완전 철저하게 봉사하는 거, 남을 돕는 일에만 치중해서는 안 되고, 산업적 가치가 있으니까 앞으로 미래에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투자 가치가 있는 사업이라고 얘기했다. 알았니? 무조건 봉사하는 이런 것들은 의미가 없다라는 얘기고. 자, 그러면 이게 지금 중간에 읽으면서 있잖아. 우리가 알아둬야 될 게 있어. 뭐냐면 이거 글을 설명문이니까 설명하고 있는데 잘 모르면 어떻게 해야 돼? 당연히 설명하는 것 중에 잘 모르는 걸 더 찾아봐야 되고, 혹시라도 설명하는 글이 아니라 설명하는 사람이 있다면, 강연자가 있다면 질문도 해야 되겠지, 그치? 자, 그러면 이런 설명문을 읽기 전에 해야 되는 일을 알려줄게. 설명문, 글을 읽기 전에 해야 될 거. 첫 번째, 제목을 먼저 봐야지. 글의 제목. 지은이가 누군지도 확인해야 되지. 그치? 그 다음에 예를 들면 디자인, 그러면 디자인에 대해서 우리가 잘 모르면 미리 디자인이 뭐지, 모두를 위한 디자인이 뭐지, 이거를 찾아볼 수도 있어. 알았니? 이게 읽기 전에 하는 거야. 그 다음에 읽으면 만약에 질문이지, 질문을 만들거나 라는 얘기는 뭐냐면, 이거 잘 모르겠는데 물어봐야 되겠는데, 물어볼 거리를 잘 정리해 놓는 게 읽으면서 하는 거야. 알았니? 그 다음에 읽은 다음에 뭘 하냐면, 잠깐만, 이거하고 관련되는 게 뭐 있을까? 모두를 위한, 이거 평등한 건데, 평등과 관계, 그러니까 책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있잖아. 확대시키는 거야. 자, 이 글을 쓴 사람은 어떤 의도에서 이 글을 썼지? 이 글의 주제는 뭐지? 이 글하고 비슷한 글은 뭐 있지? 이런 거 찾아보는 거는 읽은 다음에 하는 거라고. 알았니? 그러니까 읽기 전에는 제목 보고, 지은이 보고, 표지 보고, 그 다음에 배경 지식을 좀 알아보고, 알았니? 하지만 읽으면서는 의문이 생기면 적어놓고 질문할 거리를 정리해놓고, 이게 읽으면서 하는 거고, 읽은 다음에는
글쓴이가 이 글을 왜 썼지? 의도가 뭐지? 이 글의 주제는 뭘까? 그 다음에 이 글하고 비슷한 소통할 수 있는 글은 뭘까? 이런 걸 찾아가는 게 읽은 다음에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읽기 전, 읽으면서, 읽은 다음에 이걸 좀 조심해서 알아두면 좋겠어. 그러면 이 글을 지은 사람은 왜 이 글을 지었을까? 그러면 뭐냐면 모두를 위한 디자인은 모든 사람을 위한 보편적인 디자인이다 라고 얘기하고 싶은 거야. 옛날처럼 복지 차원이거나 남을 돕는 마음에서 의도적으로 만든 게 아니라 지금은 모두를 위한, 모두가 살 수 있는, 모두가 원하는 것을 만드는 게 바로 이런 보편적인 디자인이 모두를 위한 디자인이다 라고 말하고 싶은 거지. 알겠어? 뭔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이거를 그런 의미의 설명문으로 이해하면 좋겠다. 알겠지?